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다낭 꽝남 통합 공간 구조에 대한 건데요. 와, 이거 정말 보내주신 자료 꾸러미를 딱 펼쳐보니까요. 5주 동안 직접 그곳에 머무르면서 경험하신 생생한 이야기부터 그 깊이 있는 분석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탐구의 핵심은 단순히 이 두 지역, 다낭과 꽝남의 특징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보내주신 자료들을 뭐랄까 나침반 삼아서요. 이 두 지역이 왜 함께 가야만 하는지 그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아마 청취자분의 그 5주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답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거대한 공간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다낭의 잔잔한 바다였죠. 첫 2주 동안 미케 해변에서 패들보드를 즐기셨는데 초보자인데도 거의 안 넘어질 만큼 파도가 정말 잔잔했다고 적어주셨어요. 네, 저도 사실 다낭은 그냥 바다가 예쁜 곳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지리적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잔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신 지도 위에 청취자분의 동선을 이렇게 겹쳐보니까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다낭 해안은 북동쪽에서 거대한 손자 반도가, 그리고 동쪽 바다에는 참 아일랜드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두 지형이 일종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이나 또 먼 바다의 거친 파도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대한 보호막 뭐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 보호막 덕분에 손자 반도 아래쪽, 그러니까 미케 해변부터 저 아래 호양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거의 완벽한 반원형, 영어로 베이 형태를 띠게 돼요. 아, 반원형. 네. 이 안에서는 파도가 한번 부서지고 순화되어서 아주 일정하고 또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께서는 해양 레저를 시작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를 뭐랄까 본능적으로 찾아내신 거예요. 와, 그냥 그날 운 좋게 날씨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거대한 지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니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그쵸. 그런데 청취자분의 여정은 이 안전한 요람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3주 차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마이섬을 방문하셨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바다를 경험하셨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다낭 꽝남 해안이 가진 그 다층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다마이성은 다낭의 그 보호된 마을 벗어나서 좀 더 남중국해의 본 모습과 가까워지는 곳이거든요. 아, 개방된 바다로 나간 거군요. 그쵸? 그러니 당연히 조류의 흐름도 훨씬 강하고 바람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기록에도 패들보드를 타는 게 아니라 조류와 바람을 읽으면서 투어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쓰셨어요. 다낭에서는 그냥 즐기는 스포츠였다면 다마이섬에서는 자연과 싸우고 또 협력해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마지막 2주 동안 템플비치 리조트 앞에서 서핑을 하셨을 때 정점을 찍게 되죠. 세트 파도,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로 밀려오는 큰 파도를 경험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 네. 이건 그 보호된 만 안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열린 바다에서만 생성되는 힘과 규칙성을 가진 진짜 파도를 만나신 거죠. 와, 들어보니까 5주간의 여정이 정말 완벽한 코스였네요. 잔잔한 만에서 시작해서 조류가 있는 섬을 탐험하고 마침내 진짜 파도를 타는 서핑까지. 이 지역 해안이 가진 모든 얼굴을 순서대로 경험하신 거잖아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처녀의 해양 레저 공간이라는 걸 이걸 몸으로 증명해 내신 셈이네요. 그렇죠. 바다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청취자분 자료에서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바로 강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강은 서쪽 산에서 동쪽 바다로 뭐랄까 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다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흐른다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 아닌가요? 상식을 뒤엎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 독특한 강의 흐름이 다낭이라는 도시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꽝남 지역의 젖줄인 투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쪽 안남산맥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요. 이 강줄기를 따라서 고대 도시 호얀이 번성했죠. 그건 비교적 평범한 패턴인데 한강은 왜 다른 거죠?
한강 역시 꽝남 남쪽 지역에서 발원하는데 이게 동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다낭 도심을 관통한 뒤에야 바다로 빠져나가요. 아, 이 남북 방향의 흐름 때문에 강 유역에 좁고 긴 평야가 형성됐고 바로 거기에 다낭이라는 현대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다낭 시내 스카이라인이 강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자료에 광남성은 풍요로운 농업지대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좀 의외였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강 유역의 좁은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꽝남성의 대부분 지역은 사실 모래토양, 그러니까 해안 사구지대예요. 아, 그래요? 네, 겉보기에는 푸르게 보일지 몰라도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죠. 우리가 흔히 동남아 하면 떠오르는 그 비옥한 삼각주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즉, 토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지형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에서도 이런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더라고요. 청취자분께서 다낭은 세련된 계획도시, 꽝남은 좀 시골 같은 느낌이라는 인상을 받으셨다는데 그 배경에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가 있었어요. 한쪽은 소프트웨어, 다른 한쪽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던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다낭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과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또 FPT 소프트웨어 파크 같은 곳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IT 허브로 성장하고 있죠. 네. 첨단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 지역. 그렇죠. 그런데 다낭시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서 꽝남으로 들어가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특히 꽝남 남부 주라이 지역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여기에 타코라는 거대한 자동차 산업단지가 있다고 하셨죠? 거대하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말 그대로 자동차 도시라고 봐야 합니다. 베트남 도로에서 보이는 기아차나 마추다 차량, 그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다낭의 그 세련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땀과 기름 냄새가 나는 베트남 제조업의 심장부인 셈이죠. 다낭이 두뇌라면 꽝남은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소프트웨어, 한쪽은 하드웨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보안 관계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정말 그렇게 부드럽게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청취자분께서도 두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피부로 느끼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다낭 꽝남 통합 발전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다낭의 인프라와 꽝남의 제조 기반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좀 각자 움직이는 측면이 커요. 하지만 이 두 엔진이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바다, 강, 그리고 산업 이야기를 한데 모아보면 비로소 이 지역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료 첫 부분에 언급됐던 거대한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다낭과 꽝남을 합친 전체 면적은 동서, 남부 길이가 각각 약 100km에 달하는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 형태예요. 그리고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죠. 서쪽 경계는 라오스와 맞닿은 험준한 안남산맥,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 나눈 그 다채로운 해안선, 전형적인 서고 동저 지형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정사각형 구조 때문에 서쪽 산맥에서 동쪽 해안까지의 물류, 교통, 심지어 기후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서쪽 산에서 발원한 물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을 거쳐서 동쪽 바다로 나가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 이것이 이 지역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인 셈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사각형의 북동쪽 모서리,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다낭이라는 도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산, 강, 바다, 섬, 그리고 첨단 산업과 전통 제조까지 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곳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루프탑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남기신 그 기록이 이 모든 분석의 뭐랄까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문장이요. 산에서 시작된 물이 남북으로 흘러 도시를 관통하고 마침내 바다로 나가는 구조.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장면이 바로 다낭 꽝남 통합 공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인 거죠. 단순히 풍경이 아름답다는 감상을 넘어선 거예요. 서쪽의 산, 남북으로 흐르는 강, 동쪽의 바다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도시와 지역을 만들어내는지를 완벽하게 포착하신 겁니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의 삶이 펼쳐지고 바다를 중심으로 경제와 여가가 성장하는 공간. 이 모든 것이 그 거대한 정사각형이라는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신 거죠. 오늘 청취자분의 자료 덕분에 다낭과 꽝남이라는 지역을 정말 입체적으로 여행한 기분이에요. 100km의 거대한 기본 틀부터 파도를 막아주는 처녀의 반원형 해변, 또 상식을 뒤엎고 남북으로 흐르는 강, 그리고 IT와 자동차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얼굴의 산업구조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보게 돼요. 자료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휴양지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베트남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남북 통일축의 정확한 중간 지점이자 중부 지역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죠. 거기다 서쪽으로는 라오스 국경과 맞닿아 있어서 태국까지 이어지는 동서경제 회랑의 관문이 될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해양 관광과 첨단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차와 제조업이라는 하드웨어,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가진 이 독특한 공간 구조는 베트남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매력적인 곳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지역이 가진 지리적, 산업적 잠재력을 100% 끌어내서 다낭의 두뇌와 꽝남의 근육이 완벽하게 결합된다면 미래의 이 정사각형의 땅은 동남아시아의 지도 위에서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